도대체 이 다이어트 약이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얼마 전에 한 50대 여성 환자분께서 굉장히 심한 눈의 통증과 그리고 시력 저하, 두통,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 충혈 등을 주 증상으로 외래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검사를 해봤더니 양쪽 눈의 안압이 모두 50 이상으로 아주 크게 상승이 되어 있었고요. 각막이 심하게 부어 있고, 우리가 이제 홍채와 각막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전방이라고 하는데, 그 전방 공간이 굉장히 심하게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은 주사 치료라든가 안약을 이용해서 안압을 다소 낮춰주고, 그 다음에 축동제라고 해서 동공을 작게 하는 약을 처방한 뒤에 이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는 레이저를 통해 치료를 하고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환자분의 눈 상태를 봤을 때 이제 레이저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들과는 조금 다른 소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의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에 동시에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쪽 눈에 오고 며칠 있다가 반대쪽에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보통은 갖고 눈에 생기게 되는데요. 환자분처럼 양쪽 눈에 오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이 전방각이 폐쇄가 될 때 주변부의 전방각 깊이는 굉장히 좁지만 중심부의 전방각 깊이는 다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와 중심부가 모두 심하게 좁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환자를 마주했을 때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서 환자의 과거력에 특별한 점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환자분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드디어 제 귀를 쫑긋하게 하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이 얼마 전부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눈이 이상해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환자분 눈을 꼼꼼하게 다시 살핀 뒤에 처음에 제가 치료하기로 했던 방법을 완전히 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다이어트 약이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까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피라메이트, 상품명 토파맥스라는 다이어트 약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간질약으로 승인이 됐던 약이고요. 편두통 증상도 호전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서 다이어트 약으로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물에 의해서 녹내장이 유발됐느냐 안 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약물에 의해서 폐쇄각 녹내장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되는 약물을 끊어야만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녹내장은 일반적인 경우와 그 발생 기전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폐쇄각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기전은 상대적 동공 차단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동공 차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선보체라는 곳에서 방수가 만들어지고 수정체와 홍채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이제 눈의 앞 공간으로 방수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수정체와 홍채 사이의 저항이 심해질 경우에 방수가 앞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고, 흘러가지 못한 그 방수에 의해서 홍채 뒷면의 압력이 홍채 앞면에 비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런 압력 차이에 의해서 홍채가 앞쪽으로 밀릴 수가 있게 되는데, 밀린 홍채에 의해서 방수가 결국에 빠져나가야 하는 섬유주라는 공간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섬유주가 막히게 되면서 안압이 상승되는 그런 것이 바로 상대적 동공 차단에 의한 폐쇄각 녹내장 기전입니다. 이런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동제를 점안하고 레이저 홍채 절개술, 그러니까 홍채에 구멍을 뚫어서 홍채 앞 공간과 뒷 공간의 압력 차이를 줄여줘서 홍채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치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분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함으로 생긴 그런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그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이어트 약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해서 생기는 폐쇄각 녹내장의 기전은 선모체 맥락막 삼출이라는 그런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선모체 맥락막 삼출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약물에 의해서 눈의 구조들이 부어오르게 되고 그 붓기에 의해서 눈 구조들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밀리게 되면서 그 공간이 폐쇄가 된다. 그래서 폐쇄가 되면서 안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모체 맥락막 삼출에 의한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 동공 차단에 의한 폐쇄각 녹내장과는 그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상대적 동공 차단에서 사용하는 축동제, 그러니까 동공을 작게 하는 약을 선모체 맥락막 삼출 환자에게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양상이 심해지고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동공 차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선모체 맥락막 삼출의 경우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환자분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몰랐다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던 약물을 처방했거나 아니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레이저 치료를 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이어트 약이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나에게 어떤 특정 질환이 생겼을 때 내 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치료진에게 제대로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환자분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뭔가 조금 쑥스럽고 창피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환자분의 치료 경과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먹고 있는 약물, 과거에 받았던 수술, 가족력, 기저질환 등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꼭 상세히 알려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기억을 못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른데 혹시 이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그 의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의해서 유발된 폐쇄각 녹내장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